신현영 의원 논란이 불거지자 나는 국회의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의사 신분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죠. 잠깐 들어보시죠. 당연히 D매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사 당시에 소식을 접하고 응급의료 활동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현장에 의사로서 달려갔던 그런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의 저열하기 그지없는 정치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논란의 큰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눈 15분간 있었다. 이 부분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신현영 의원이 15분간 참사 현장에 머문 뒤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가서 주로 신 의원이 한 일은 의전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닥터카에 이어서 장관 관용차까지 타면서 이거는 과잉 의전 아니냐 이런 지적. 양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사후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한쪽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1시 45분 정도면 당시에 상황이 많이 정리가 돼 있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의사로서 빨리 출동을 해서 조그만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더라도 그때는 실제로 필요한 일이 없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복지부 장관을 뭐 불러냈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장관이 없었는데 거기를 일부러 자기를 태우기 위해서 했다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만났고 그다음에 이 재난 상황에 가서 직접 가서 상황이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또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는 더 상황 파악이 또 빠르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장관차를 타고 떠났다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이 거기 없었는데 내지는 보건복지부를 이분이 동행한 것인지 아니면 마침 우연한 기회에 거기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상황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수습을 어떻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파악하는 도움이 필요했다고 판단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물론 그래요. 뭐 닥터카가 아니라 본인이 택시 같은 걸 이용해서 먼저 갔다가 거기서 합류하거나 이런 모습이었다면 훨씬 모양새가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새벽 이 시간대에 전체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저 자리에 가신 분이 누가 계셨나요? 저는 보면 아예 안 갔던 것분들 본다는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와서 이제 와서 그때는 일 다 끝난 뒤였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그게 갑질이고 그게 직권남용이라고만 보기에는 상황 파악이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요. 군 부대에 정치인들 가는 것도 젊은 장병들이나 이 젊은 세대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유명한 사람 온다고 하면 2박 3일 전부터 장병들 막 락스칠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장교들이 들들 뽑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저 자리에서 신현영 의원이 가서 의사로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국회의원으로서 사진 찍고 의전받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오히려 현장 의료진이나 출동하는 이 구급 차량에게 피해를 줬다면 사죄해야 되는 일이죠. 떳떳하다면 국조특위 왜 사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해당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치과 의사 남편을 동행해서 사진 한 장 찍은 게 전부라면 저는 이거는 국조특위가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될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의사라서 그랬다. 진정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방어하면 방어할수록 이태원 이제 참사 국조특위 가운데 민주당의 어떤 일관된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저도 무슨 현장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날은 그런 식의 의전이 갖춰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거기 가서 신현영 의원이 정말로 글자 그대로 갑질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도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 현장의 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인지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서 더해서 의원분들로 따지면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불러 일으킨 논란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신현영 의원이 이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저렇게 이제 뭐 논란이 있는데 다녀온 이후에 방송에 출연해서 신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이어서 들어보시죠. 직접 현장에서 의료 활동도 하셨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대목은 뭡니까? 실제로는 이 압사 대형 사고는 소생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방을 하는 방향으로의 정부 국가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상이 온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참사 현장에 다녀온 이후에 신 의원의 라디오 방송 인터뷰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경기권의 그 디맷이라고 하는데 이제 닥터카라고 해왔으니까 닥터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닥터카 팀의 명단을 보니까 신현영 의원과 신현영 의원의 그 치과 의사 남편의 이름은 있었다? 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현영 의원이 이제 잠시 후에 사진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목에 건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재난의료팀원에게만 발급되는 이른바 프레스 같은 이런 증 같은 건데 그게 왜 신현영 의원 목에 걸려져 있었을까? 비상 대응 매뉴얼을 위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신현영 의원의 목에 걸려 있는 저겁니다. 바로 저거. 예, 재난의료팀원에게만 발급이 된다는데 어쨌든 명단에 없었다. 저 목에 걸려져 있는 저는 건 어떻게 발급이 됐을까? 우리 김수경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왜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들 우왕좌왕 정신이 없잖아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정해놓고 이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어떤 게 문제가 됐었냐면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강화하겠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회의원이니까 이 목걸이 발급해달라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그렇게 안 지켜질 것 같으면 매뉴얼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지금 뭐 민주당이든 뭐 국힘의힘이든 다들 이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 매뉴얼 만들어봐야 이런 식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렇게 발급받았어야만 하는지 본인은 의사기 때문에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매뉴얼이 왜 존재합니까? 예. 저는 매뉴얼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의가 있었다, 좋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매뉴얼을 지키는 관점에서는 좋은 의도, 나쁜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